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법률가 삼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거리에선 탄핵 버스킹, 또 이렇게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 국민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어제 집회 나갔더니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네. 임계점이라 그러죠. 임계점.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날 토요일 날 우리 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얀 점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회의원들 뭐하냐. 거리에 나올 필요 없다. 국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리고 요새 지역구 국회의원분들께서 못 간대요. 왜 여기 와 있냐. 서울 가서 싸워라. 네.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재보선 신경도 쓰지 마. 당신은 서울 가서 싸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엄중한 건데 의원님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네. 네. 달 까먹었던 만우절. 네. 학교 다닐 때 만우절 장난도 많이 쳤는데. 여하튼 4월 1일이고요. 네. 그 4월 18일에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결판을 내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선고일 지정이라도 되는 것이 그나마 좀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라는 단서를 붙여서. 자, 그러면 근데 오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뭐 오늘 이제 평일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은 오후에 하던 평일을 아침부터 한다. 근데 뭐 다른 사건들 관련된 같이 한다.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 그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뭐 평일 시간을 길게 잡았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헌재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헌법연구관들도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망하게 생겼다. 자기들은 6년 있다 나가면 그만이지만 재판관들은 여기서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초반에 그 진보 재판관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시위를 막 하고. 그래서 사실상 손발이 다 묶였는데 그 사이에 보수 재판관들은 다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내통설. 어제 박은정 의원께서 처음 폭로한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외부가 다 부글부글한 거예요. 광장도 부글부글, 시민도 부글부글, 국회의원들도 부글부글, 헌법재판소 내부도 난리. 그런데 재판관 8명은 뭘 하고 있는 건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은 그래도 정보에 빠르시니까 최근 정보 8명. 제가 이제 사실 두 가지 정보를 물어다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월 둘째 주 그때부터 2명 정도가 뭐 절차라든지 뭐 별개 의견이라든지 등등등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간이 쭉 지연되고 있고 있죠. 두 번째로 증거를 좀 자료를 뭐 정보를 좀 물어다 드린 게 지난주부터는 평일 하더라도 추가로 올라가는 자료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올라가는 자료가 없다는 거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었던 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 별다른 논의거리도 없는데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 평가에 부합하는 얘기들이 좀 다른 정보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평일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별다른 얘기 안 하고 헤어지더라. 오후 3시부터 열어서도 잠깐 얘기하고 흩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언론사들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는 사실상은 각자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론은 다 내린 상태에서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는 됐는데 기일을 지금 못 잡고 있거나 요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도 막 분주하게 취재해 보니까 7대 1이야. 기일만 잡으면 되는데 이 기일을 못 잡고 있어. 이거랑 5대 3이래.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네. 문영배 재판관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기각 선고하고 나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못 내고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네. 기자들 사이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네. 이쪽에서는 이제 후자 쪽 예. 5대 3설의 힘을 많이 싣고 그렇죠. 있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빨리 하라고 바뀌었잖아요. 네, 스탠스가. 빨리 하라고 스탠스가 예. 지난주 말부터 예. 급변하기 시작해서 예. 뭐 어제 오늘 뭐 율사 출신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다 달라붙어서 예. 빨리 선고해라. 빨리 선고해라. 특히 빨리 선고함에 있어서도 각자 재판관들이 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대로 조정하지 말고 그렇죠. 빨리 선고하라라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우리 민주당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그 5대 3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대 3을 뒤집을 수 있는 뭐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위한 각종 수단 강구한다든지 네. 등등등의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흔역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솔루션? 국회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흔역 재판관이 이제 안전장치로 해서 들어가면은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예. 경우에를 예. 전제로 한 거예요. 예. 뭐 7대1이든지 8대0 시나리오도 여전히 살아는 있어요. 예. 예. 5대3 시나리오일 때 이제 마흔역 재판관을 넣는 것이 이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독수라든지 예. 최상목을 탄핵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마흔역 재판관이 임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지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네. 가처분을 낸 것만으로 또 임명되진 않아요. 헌재가 결정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수단을 쓰긴 쓰지만 이거는 직접적 해결 수단은 아니죠. 마흔역 아니다. 재판관 예, 임명은. 두 번째 방법은 뭐 저희들이 뭐 심지어 이제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얘기하시는 뭐 현재 재판관도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탄핵해라. 문제 제기 예. 대상이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예. 거죠. 근데 예. 그거는 5대3 구조를 예. 깨가지고 예. 뭔가 좀 그 형국을 역전시킬 수 있는 수단들은 아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5대3 구조에서 더 악화될 때, 즉 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강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5대3 시나리오에서 네. 나오는 이제 곁가지 시나리오죠. 예, 예. 심지어 4월 18일 넘어서 두 명이 퇴임하는 것까지. 예. 근데 이제 아까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지만 그 법의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또는 뭐 그 그렇겠죠.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 또 딱히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 되진 않아요. 네. 그런 한계점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네. 준비는 해나가고 있다. 말들을 해나가고 있고 법리 검토나 이런 것들은 다 하긴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 예. 저도 어제 취재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 윤석열 탄핵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마흔역이 돌아올 수 있는 실효성이죠. 거냐? 실효성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탄핵의 실효성이 뭐냐? 어떻게든 한덕수 총리를 구워 삶아가지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것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고 일종의 이제 최후 장치를 시작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한덕수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 뭐 간담회를 열어서 할 거면 벌써 했죠. 그렇죠.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한다라고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도된 바와 같이 뭐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대표나 의장 등이 한덕수에게 계속 뭐 만나자 통화를 하자든지 해도 예, 다 안 거부하고 되고 있는 있죠. 상황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거부. 이 이야기는 예. 마흔역 재판관 임명할 생각이 없다. 눈꼽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하루 3시간씩 걷지 말고 한덕수를 때로 찾아가라. 그래서 농성을 해라. 아니 그래서 뭐 네, 임명할 때까지. 아침 피켓팅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총리 공간 근처에서 예. 어제도 보니까 집회 행진이 이제 총리 공간 쪽으로 행진을 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구호도 외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면담 요청이라든지 통화 시도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안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절. 뭐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없는 거죠. 사실 거절, 익십 뭐 이런 거잖아요. 문자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급하게 좀 뵙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나주는 거잖아요. 국무총리도 안 만나고, 저기 국회의장도 안 만나고. 그러면은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쌍탄핵을 결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 시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오늘 이 한덕수, 최상목. 근데 최상목은 뭐 실익이 없다. 우선은 최상목에 대한 그 탄핵 그 소추 관련돼서는 발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면 최상목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겠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제 발의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발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에 대해서보다는 먼저 발의가 돼 있는 최상목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최상목이 먼저 진행이 되고 지난주에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순위로 이제 한덕수 어쨌든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절차는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오늘? 일단은 뭐 최상목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절차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열리나요? 오늘 열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하던데. 뭐 법사위 마음이겠죠. 뭐. 여하튼 그러면 지금 이제 두 사람 쌍탄핵을 하면 그렇게 되면 다음 후순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순번이 다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가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괄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시기보다는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전략상으로도 저는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미 발의했던 최상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더 압박을 가야 되겠죠. 자 봐라. 이렇다. 이렇게 좀 압박을 좀 하고요. 동시에 헌재에 대한 압박도 좀 수위를 높여야 되겠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작업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그 야권이 움직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임기 연장 법안도 또 진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그물을 쫙 쳐가지고 쭉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박따박. 그 저 두 재판관에 대한 임기 연장 법안은 헌법 112조에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임기 조항이라는 것이 6년을 임기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6년 임기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6년 임기 맞아. 근데 갑자기 다른 사정상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공백을 놔두는 거는 합헌인가?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에 의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 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걸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판단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을 비롯한 그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그 카드는 국무위원 일괄 탄핵 말고 다른 건 없는 거 아니냐. 다른 해법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 취재해 보면 국정마비를 시켰다는 그 책임을 민주당이 오롯이 지게 되는데 그럼 저쪽에서 얘기하는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국정마비를 시키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거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냐. 지금 2판 4판인데 그 어떤 선택도 야당이 손도 못 써보고 그냥 4월 18일 기일을 넘겨버리는 사태를 맞이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심판받는다. 니네 뭐 했어? 그렇게 지난 총선에서 192석이나 몰아줬는데 국회에서 싸우라고 192석 만들어줬는데 이 192석 갖고 뭐 했어? 이런 비판을 오히려 받게 된다. 두 가지 이제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떤 선택이 좋다고 보십니까? 두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써야죠. 따박따박. 짬짜면. 네. 그러나 절대 4월 18일 이후에 대들하게 걸리지 않도록 또는 더 심할 경우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적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변형적, 가용적, 혼합적 정책 수단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지금처럼 원트랙과 투트랙이 있으니까 선택해. 이건 오히려 저희들의 그 행보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거라고 보고 풀스윙을 하되 풀스윙을 하되 풀스윙이라는 건 진짜 풀스윙이거든요. 이거저거 다 해서 가장 효과적인 걸 풀스윙하는 거지. 뭐 요 하나 요거 A야 B야. 너 A야? 넌 B는 아니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스윙 박주민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쓰는 걸 전제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또 흐름에 맞게 가장 적절한 수단을 쓰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너 A냐 B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아하니 7대1이면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6대2여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생각, 내일은 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 다양한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사실 이제 5대 3이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나와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도 사실은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현재가 최소한 지금 상황은 어떠하다. 어떠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 대행이니까 언제까지 선고기일을 하겠으니 당신들 뭘 써라. 뭐지? 결정문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 거 아니냐. 근데 그조차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주심이 사실은 정영식이지 않습니까? 네, 정영식. 그러니까 지금 평이라든지 이쪽을 주도하고 있는 건 정영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안 되면 문영배 대행이 뭐 기일을 잡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주심의 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주겠죠. 그래서 주심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직권으로 못 하나요? 직권. 아니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할 수 있을 거로 저도 보여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심이 사건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재판소장이 대행이 껴가지고 그 헌재는 그렇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처럼 대법원장과 대법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래갖고 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주심의 시간인 것 같아 보이고요. 주심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고 주심은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기일을 막 빨리 잡거나 막 이럴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의원님 지금 보면 그 4월 18일에 두 사람이 이제 임기가 그 전에 무조건 해야죠. 안 하게 될 경우까지 저희가 전제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재판관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지 입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등까지 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고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고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야 무조건 A 트랙이야, A 트랙밖에 없어, 뭐 B 트랙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주. 이제 일단 최상목은 해야죠. 최상목 탄핵이 이번 주에 하면서 가지다. 한덕수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추가적인 압박을 넣을 수 있으면 좀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해서 압박 및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솔루션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과제를 하겠어요? 더 당연히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떤 수위로 압박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자꾸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면 뭐 그럼 다 그러면 지금 뭐 답답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하면은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다 쓰겠다. 근데 필요하면? 미리부터 다 얘기 다 해. 자, 얘기 다 해. 너 A야 B야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참 어렵죠. 곤란하다. 답답하신 건 알겠어요. 그리고 불안하신 건 알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뭐 이미 심지어 그 지도부까지도
주저없이 모든 권한을 쓰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정성이라든가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나이브하게 보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얘기해. 보고 있어. 야, 너 다 얘기해. 뭐 A 시나리오일 때 어떻게 하고 B 시나리오 다 얘기해.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그렇죠. 뭘로 장사해? 전략이 필요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서 뭔가 기류의 변화를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어제 임명하지 말라고 자진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법보기 입은 좌파 활동가니까 그만둬. 그러니까 약간 최민희 의원식 스타일로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문영배 이미선 후임 카드에 대해서 총리하고 의논하겠다. 이 얘기를 어제 권성동 의원이 꺼냈어요. 원내대표가.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4월 18일 이후를 이 사람들은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벌써 압박을 넣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압박을 넣는 거고 아마 본인들은 이제 그 대행에게 자기네들 말발을 먹히니까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진께서는 그 헌법 53조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보면 입법이라든가 임명이라든가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권한대행에 의해서. 근데 헌법 53조 6항에 보면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후에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법률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나 이거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률로 보셔야 되겠죠. 법률만.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세 번째 안 있지 않습니까? 임기 연장 법안 같은 경우. 예컨대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하지 않고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그냥 공표해버릴 수도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이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무회의 성립 요건이 안 되면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면 15일이라고 하는 이송 후 15일이라는 기간이 도과되면 예. 의장한테 돌아오고 예. 의장이 그렇죠. 공포하고 뭐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는 있는 거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이를테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괄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가 안 돌아가거나 뭐 법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법안도 충분히 국회가 하면은 의장이 공포하는 식으로 공포할 예. 수 있고 예. 국무회의가 성립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권한대행은 있는 거니까 네. 권한대행이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보면 되겠죠. 그러나 국무회의를 꼭 거쳐야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제 일괄 탄핵 요구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시행령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만 있어도 의결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방통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 기술의 끝판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법을 완벽하게.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웃겨요. 헌재가 이 모든 원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증폭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헌재의 의미가 거의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안 한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 근데 의원님 지금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 혼자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배석들하고 의논을 했겠지만 어찌됐든 석방식 구속 취소를 했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대놓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즉시 항고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법원, 검찰 그리고 이번에는 헌재가 사법부 퇴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법원하고 검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저희가 수차례 여기서 비판하고 네. 문제 제기를 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거의 사법 질서를 네. 막 무너뜨리는 듯한 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까지 막 훼손시켜 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헌재도 사실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막
이거저거 막 고민하고 또 거기 고민한다는 얘기가 나가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법기술적으로 또 그거 방어하는 얘기가 다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 참 이 비정상의 끝을 헌재가 좀 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좀 언제 한다라는 기일이라도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정없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은 만약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민주당도 전략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있겠지만 짜고 있습니다. 네. 짜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다 나올 텐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인 건 맞잖아요. 직무가 정지된 그 상태이긴 하지만. 예. 네.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고 계란말이 해 먹고 토리 끌어안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증거인멸하고 전화하고 증거인멸하고 예, 인사도 하고 있고요. 다 알박기 인사도. 네.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는데 네. 야권에서 뭔가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들였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구하고 있고 각오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다만 A라는 수단, 예를 들어서 한덕수를 저희가 탄핵하면은 네. 마흔역이 임명되느냐, 그게 보장되느냐 자동으로.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종국적 솔루션이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선. 자 일단 예. 그러면 김복형 그죠? 그리고 정형식, 조한창 이 세 사람이 사실은 문제적 재판관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각각 좀 어떤 그 공략 포인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한덕수 그 결정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 측면도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지금은 굉장히 좀 내밀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뭐 A라고 얘기하면 바로 저기서 또 A를 깰 수 있는 전략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프로그램 엄청 모니터 열심히 해요. 국민의힘이 고소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어제 이제 뭐 지도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뭐 A, B, C, D, E, F 뭐 다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도부는 또 각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헌재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국무위원들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종국적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못하면 연결돼 있는 수단이라는 게 예. 파면이라는 건 사실 헌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지 못할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파면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들 탄핵을 해서 윤석열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어놓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는 탄핵이고 최악의 경우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한덕수 체제로 이제 2년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최악의 경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한덕수 체제로 2년을 가는 건데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여야 합의로. 물론 저쪽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최악의 경우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당도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예. 참으로 답답하다. 저 박주민 의원님 만나면 좀 답답한 속이 뚫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답답하실 필요 없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방송 아닌 데선 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얘기 많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다 얘기하죠. 방송에 나와서 저보고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자꾸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아유 뭐 그런 것도 뭐 등등등이요.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어제 보니까 뭐 유흥식 그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뭐 한강 작가 해가지고 그 탄핵소추단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한 것 같고 시민들 100만인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또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예. 그 원달러 환율만 보더라도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얘기대로 4월 11일 날 헌재가 선고할까요? 2명의 재판관이 그냥 손 놓고 퇴임할 사람이냐. 나는 그냥 뭐 안 돼서 손 놓고 퇴임하겠다. 그런 캐릭터들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죠. 예. 특히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특히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도 이제 5대3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최악에 또 최악까지 가정해 가면서 모든 걸 점검하고 있고 쓸 수 있는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안 좋을 때는 적어도 돌아오지는 못하게 할 그런 전략까지도 다 세우고 또 거기에 필요한 권한이 있다면은 주저없이 쓰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그러나 5대3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많이들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거는 당에서 준비하고 나이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가정해서 다 검토하고 있고 예? 그 때가 되면 주저없이 권한을 행사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도부한테서도 제가 수차례 듣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보시되 5대3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있긴 있어요. 마치 5대3이 기정사실이고 근데 민주당은 라이브하고 민주당 뭐 하는 거냐 막 지금 다 해봐 다 쏟아부어 지금 당장 다 쏟아부어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럴 각오가 저희가 돼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그 지도부도 이미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다. 예. 참.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니까 그 일단을 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쭙고자 하는 거였고, 그리고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 아마 뭐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의원님도 주 7일 일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아니 그리고 저희 지난주부터 특히 뭐 그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해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상황과 때가 되면은 또 하여튼 써야 될 권한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이 엄중해서 그런 걸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럼 우리가 포기하냐? 5대3이니까 베스트는 이미 포기. 자, 베스트는 다 파면이잖아요. 그럼 포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가? 베스트가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베스트가 가능한 수단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근데 베스트는 다 포기. 자 5대3이야. 자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대비한다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고민하고 한다니까 왜 자꾸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 다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도 다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우리 대표님도 다 그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마치 댓글창에 장윤선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어떤 전략을 궁금해하는 측면도 있죠. 어떻게 싸우려고 하나 이런 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정도는 국민께 알려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고 그 경우는 아마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할 겁니다까지 제가 줄줄 말씀해드리잖아요. 네. 그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고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베스트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마치 베스트는 끝났어.
베스트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탄핵은 말씀드린 없어.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 7대1이야. 아니야 5대3이래.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민주당 그럼 안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5대3에 대한 준비도 쭉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박주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7대1부터 5대3까지 8대0부터 5대3까지 모든 걸 쫙 놓고 그렇죠. 놓고 하는 거다. 각 수단이 있는 거고 그 수단을 그렇죠. 섞어서 맞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5대3이다. 자, 다 5대3에 맞춰서만 써. 그렇지 않으면 나이브한 거야.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5대3이 아니고 8대0이나 7대1이나 저는 6대2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6대2면 어때요? 꼭 뭐 반대 그 의견 쓰면 되잖아요.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게 나이브해서가 아니라 6대2라도 만들 수 있으면 6대2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7대1이면 7대1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5대3일 경우 어떻게 해? 다 준비하자. 하고 가감없이 5대3일 경우 쓰자. 그러면 다 해서 8대0, 뭐 7대1, 5대3 다 놓고 보는 거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데드라인은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4월 4일 얘기도 하시고 데드라인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판단에 데드라인은 언제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 주 정도가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상황 뭐 매일매일 들어오는 정보나 이런 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도부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 데드라인은 4월 18일 아닐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퇴임하는 날도 선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네, 퇴임하는 날 좀 어렵다. 박근혜 때는 3일 전에 했잖아요. 선고하고 퇴임했죠. 아니 뭐 그게 꼭 퇴임식도 무슨 없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꼭 무슨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침에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 해도 되는 거니까. 퇴임식을 아예 안 하고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4월 18일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서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이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헌재가 진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참 진짜 헌재는 진짜 저도 어제 집회 나와서 정말 무수하게 많은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왔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여전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되 베스트인 경우부터 최악의 경우까지 다 놓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의견 종합해 보면 이번 주에는 최상목 탄핵, 그죠? 그리고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이렇게 두 꼭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네, 그 정도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심우정, 네. 심우정 탄핵이에요. 심우정도 지금 심각하게 내란 공범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우정 탄핵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얘기 듣거나 한 바는 없어요. 당연히 뭐 염두에는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핵심 전략의 줄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아마 얘기가 잘 안 되겠죠. 의총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탄핵이고 윤석열 탄핵을 하루라도 빠르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전술과 전략은 다 동원해서 풀스윙으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 여부는 미확정인 상태라고 하고요. 확정이 되면 국회의장실에서 공지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기자들한테 돌린 그 국회의장실의 판단인데요. 오늘 본회의 여부는 그러니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데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열릴 거라고 봐요. 네. 한번 보죠 뭐. 네. 자, 힘내시고요, 의원님. 네. 어제 같은 경우 진짜 저도 주말 사이에 들었던 여러 가지 암울한 이야기에 기운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지역위원회에 당연직 상무위원분들이라는 핵심 당원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힘내지 않으면 힘낼 사람이 없다.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고 힘내고 주위 사람들도 북돋자 우리가 라고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암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냉정해지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희가 한 달쯤 후건 아니면 4월 말이건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지 참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치지 말자. 지치지 말고 지겨워하지도 말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지만 다른 한쪽은 불같은 분노를 가지고 예, 경우에 따라 뜨겁게 반응하자. 이런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왔는데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뜨거운 분노를 저는 알아요. 자, 어쨌든 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지치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고 저 사실 좀 지겨웠거든요. 지치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고 꼼꼼하게 네.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맨 앞열은 국회의원들이니까 네, 뭐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시간이 14분이나 지났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뭐 탄핵 버스킹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